안녕하세요. 가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을 합격한 이채민입니다. 평소에 선망하고 동경하던 스카이 중에서 두 곳이나 합격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스카이는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대학교를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밤은 새지 말자였는데요. 새벽 3시에는 무조건 잠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상을 보내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패턴이 아주 익어 있었고 수능 전날에도 그러한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잠들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스터디 플래너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썼습니다.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하루에 2과목 정도만 공부하자였습니다. 적게는 1과목, 많게는 2과목씩 하루에 각각 5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3월 모의고사에서는 전과목에서 5개를 틀렸습니다. 당시에는 정시로 돌릴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수능과 완전히 겹치지도 않았고 그날 제가 긴장을 하지도 않았고 분위기도 수능과는 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자만하지 않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를 열심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수능에서는 고3 3월 합격만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를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제가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시를 챙긴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생기부 세특과 내신 성적이라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쉽게 갔지만 굴곡이 있었던 전형은 서울대학교 1차 일반 전형과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학생부 종합이었습니다. 일반고에서 1.64라는 내신, 자기소개서, 평범한 일반고의 생기부 이 3박자가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사고 친구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학교의 모든 활동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상이 1개만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도 총 15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특강 등에 참여하는 등 문이과 구분 없이 열심히 모든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에서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고급 물리에 참여하면서 발전을 원하는 학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6명인 물리, 20명인 경제, 110명인 미적분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던 것이 아마도 대학교에서 높이 평가해 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기부의 세특을 보면 모든 과목에 제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경이롭다거나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세특에 적어주셨습니다. 학생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선생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세특에 써주셔서 입학사정관님들이 그걸 좋게 보시고 학생부 종합에서 2승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필기를 하며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교과서에 작게 적어놓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에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한 권을 풀까 말까였는데요. 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문제집을 푼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문제집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선생님이 새롭게 알려주셨던 부분들을 위주로 필기노트를 만들어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어와 매체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모든 것을 암기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방법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은 푸는 문제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능 특강, 고생이, 자이스토리, 마플, 수능 완성 등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풀수록 처음 보는 문제를 접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 때 윤정우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미적분과 확통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또 다른 대학의 합격 비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내신 디펜스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푸는 기출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감이라는 분위기, 즉 긴장감을 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덜 떨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즉 12월에서부터 2월에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탐구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수학과 과학 탐구에 모든 시간을 쏟았고,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는 영어와 국어를 천천히 즐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과목이 있다는 게 활력소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3월부터 7월에는 내신 준비에 전념하였습니다. 학교 내신 범위와 수능 범위에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내신 공부를 하지만 수능 공부에서도 이득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연계가 수능 날에도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즉 내신을 열심히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9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수능 공부를 하기에 조금 바빴습니다. 저는 실전 모의고사, 즉 실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국어 1개, 영어 2개, 수학 1개, 과학탐구 각각 2개씩 매일매일 실모를 풀었습니다. 실모를 풀면 풀수록 여러 유형들을 접할 수 있고,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쉬웠을 때 또는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 수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9월부터 수능 전까지는 개념과 유형이 연습된 상태라면 실모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다시 수능 날로 돌아간다면 수학 과목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요. 21, 22, 29, 30만 틀리고 모든 문제는 다 맞자 라는 전략으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4문제를 틀려서 84점을 맞았었는데요. 저는 21번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넘겼었는데 알고 보니 꽤 쉬운 문항이어서 그냥 하나 더 풀어서 안정적인 1등급을 맞을 걸 이라는 후회를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50% 컷이 1.3, 70% 컷이 1.4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대식 1.71의 내신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부 교과전형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연세대학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뒤집기가 굉장히 좋은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60%이지만 면접이 40%가 들어가는 면접으로 뒤집기가 아주 좋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면접의 경우에는 8분 동안 제시문 4개를 읽고 답변 2개를 준비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촉박한 면접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전형이 굉장히 좋은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세대학교 면접에 가면 이면지를 줍니다. 이 종이에는 문제에 있는 모든 것을 필기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꼭 말해야 한다라는 것에 위주로 필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면접은 카메라를 보고 하는데 꼭 말해야 한다는 거 위주로 필기를 하다 보면 카메라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답변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기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말고 그 기세를 쭉쭉 밀고 나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주일배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당시 외대부고 진학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수학 선행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저는 수학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구주일배를 다니면서 선행을 빠진 부분 없이 빠르게 나갈 수 있어서 고등학교 입학 전 미적분 개념까지 훑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고 빠진 부분 없이 빠르게 나갔던 선행들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주일배 교재는 알구전, 그린, 블루, 레드, 포커스온, 아킬레스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포커스온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여러 고등학교들의 기출을 모아놓은 문제집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풀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저희 학교 내신에서 킬러 문제 몇 개는 꼭 나왔는데 그게 항상 포커스온과 비슷한 로직으로 푸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온에 있는 어려운 기출들을 풀면서 현장감을 다질 수 있었고 실제로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킬레스 문제집의 경우에는 기출을 푸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엔제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등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구주입에의 윤정우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윤정우 선생님과 헤어질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는데요. 윤정우 선생님께서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할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시고 제가 모르는 문제들을 보낼 때마다 새벽에 카톡을 보내주시는 등 진심으로 제 수험 생활을 함께 해주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주입의 선생님들의 그러한 진심과 애정들이 저를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다고 느꼈습니다. 과제가 어려울 때는 일찍 선생님 수업에 가서 선생님께 풀이를 듣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조금 쉽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또 다른 추가 프린트를 선생님들께 받으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락고에서 1.64라는 내신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쓰기는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주입에 컨설팅을 받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일반 전형도 넣어보자고 권유해 주셨고,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넣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6교과를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주입에서 제 생기부를 보시고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넣어보자 라고 해주셔서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모두 학생부 종합으로 넣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공부하였던 말입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운을 바라지 않고 제가 수험생으로서, 부모님의 자녀로서, 선생님들의 제자로서 노력을 한다면 이제는 하늘에게 맡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값진 결과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구주입에란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 독서실, 침대의 일상이 버거웠고 매주 일요일마다 스타벅스를 가며 훨씬 밀도 높고 능률이 향상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사실 구주입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방대한 자료의 문제들, 구주입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던 카카오톡 해설들, 그리고 답안지보다 훨씬 더 깔끔한 선생님들만의 풀이법들이 저에게는 능률이 굉장히 향상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